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요양보호사 시험 가장 최신 기출문제인 29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징은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1번 경직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애착심, 5번 내향성. 정답은요? 1번 경직성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번갈아 가면서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경직성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29회 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직성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일을 할 때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1번 방법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세 번째 방법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번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3번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그냥 네가 해줘. 난 그냥 1번으로 하게 냅둬. 이러시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하시려고 들지 않고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시고 융통성이 떨어지죠. 딱딱하게 굳었다. 융통성이 떨어진다. 경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의존성은요. 일단 신체적으로 어르신들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요. 돈도 좀 많이 없으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니까 경제적으로도 의존을 하시고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 의존성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3번 조심성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일의 결과가 중요하니까 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망설임이 심해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나는 중립 이렇게 선포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행동이 좀 느려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조심성입니다. 4번 애착심 증가. 어떤 내가 익숙한 사물이 있죠. 오래 쓰던 물건. 이런 거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게 되죠. 항아리나 그릇이나 머플러나 무릎 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기고요. 이런 것이 애착심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내향성 나왔네요. 내향성은 외향성의 반대말이겠죠. 이 외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는 거고요. 나가서 친구 만나서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수다 떨고. 그런데 내향성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활동이 좀 감소하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해요. 타인을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하고 이런 것이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 문제는요. 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 그걸 물어본 거죠. 조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조건은 뭐죠? 65세 이상인지 보는 거고요.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면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요. 65세 아래예요. 즉 64세부터 그 아래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은요. 노인성 질환이어야 하고요. 노인성 질환 때문에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성 질환이 뭔지도 아셔야겠죠? 우리 흔히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요게 다 뇌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들은 전부 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 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죠. 그게 터지면
뇌출혈. 이래서 뇌가 졸지에 중지하는 거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을 우리는 또 중풍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몸이 떨리는 진전, 이런 것도 노인성 질환입니다. 요 정도 아시고 문제 풀면요, 결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볼게요. 1번.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55세 남자. 남자, 여자는 안 읽어도 돼요. 일단 나이 보시라 그랬죠?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러면 2번 조건에 해당하죠. 65세 미만이니까요. 노인성 질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결핵이라고 했습니다.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혈압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여자. 자, 65세 이상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이 안 되셔야 하는데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어렵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남자입니다. 나이 상관없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옵니다. 4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 나이 몇 살? 40살. 그럼 2번 조건이죠. 노인성 질환이어야 하는데 혈관성 치매라고 했으니 노인성 질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나를 봐야겠죠? 신체활동이 어렵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무조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자가 한다. 2번.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3번.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4번. 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5번.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1번.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2번.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틀렸죠. 단기보호는요,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급여의 종류 헷갈리시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에는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이요.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현금 주나요? 전 너무 특별하니까요. 제가 시설에 가서 일하면 특별현금을 주나요? 자,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그러면 또 특별현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특히 가요를 잘하거든요, 제가. 자, 특가요인데요. 특은요, 특내 요양비. 가는 가족 요양비. 요는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모르시면요. 이론 강의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단기 보호는요.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가족의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돌봐드릴 수 없을 때 단기 보호 시설에 한 며칠 동안 보호를 맡겼다가 부탁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3번의 가족 요양비는요. 어디에 해당되겠죠?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됩니다. 특가요 중에서 가족요양비거든요. 요것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가급여라고 했으니까. 4번. 등급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 이건 너무 쉬웠다. 그쵸? 1년 이상으로 합니다. 5번에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1번 방문일지, 2번 욕구사정지, 3번 인수인계서, 4번 장기요양 인정서, 5번 급여 제공 계획서.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자,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단에서 서류를 줍니다. 등급 판정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다 하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복지용고 급여 확인서 이렇게 3가지를 주는데요. 그 중에서 이 2가지는 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1번 방문일지, 3번 인수인계서는요. 기록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2번 욕구사정지와 5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요.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걸 들고 찾아가면요. 그 다음에 욕구사정이 이루어지고요. 욕구사정한 것과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를 어떻게 제공할지 기관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5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뭐가 있죠? 개인활동인데 왜 일을 내가 대신해? 왜 일을 내가 대신해? 왜는요? 외출 시 동행이고요. 일을 대신한다. 이거는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책 읽어주는 거는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겠고요. 2번째, 소파 위에 구토물을 치워준다. 청소해 준 거죠. 청소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겠죠. 3번째,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 외출 시 동행에 해당되니까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4번,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5번, 이불, 침구류를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준다. 세탁하고 세탁물을 정리하는 것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이렇게 분류를 쭉 했는데요. 표준 서비스 분리에 의거하여 분류를 한 겁니다. 요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돼도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맥박과 호흡,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2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한다. 3번.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한다.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네 또는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고요.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1번에서요. 매일 맥박과 호흡,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까지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요양원 같은 데 가면요. 이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2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틀렸습니다. 3번,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보호자 중심 서비스죠? 틀렸습니다. 4번,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한다? 여기서 모든이 틀렸죠.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필요한 정보만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교시 2부 금방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열공하세요.